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의료 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의정 갈등,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피적으로 건드리고 지나갔어요. 4대 개혁 중에 하나로 어제는 쓰지 않았지만 하여튼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이게 의도하지 않게 논란이 됐다. 너무 시끄러워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부하고 전공의가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사과하는 내용을 보고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핵심은 그거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올라가는 메시지들이 정말 심각하게 왜곡이 됐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게 이 지금 의정 갈등 이 비극의 핵심 원인이죠.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의대 증원이라는 카드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그거를 의학전문대학원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무조건 옆에서 지원을 해주기만 하면은 의료개혁이 완성될 거라고 착각을 했고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된 왜곡된 정보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대통령실이 하는 일이 그거여야 되거든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능인데,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한테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를 의료 현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못하는 재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한테 보건복지부를 맡겨놓은 것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부터라도 의료계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따라가 줄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오늘의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의료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의료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사들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고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평원의 문제도, 이 의평원의 평가제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의학교육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정말 공익광고 수준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요. 지난 10달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과학기술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의학이 과학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총에도 의학학 부문이 있고 과학기술 한림원에도 보건의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벨상도 생리의학상이 있어요.
명백하게 그 현대의학은 현대과학의 일부입니다. 서로 융합도 가능하고 주고받을 게 굉장히 많은, 사실은 어디까지가 의학이고 어디까지가 과학기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밀접하게 그 한 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나서는 과학계하고 의학계가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제가 그동안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한 30여 편의 글을 쓰는 동안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 제 친구들도 의대 나온 친구들이 뭐 적지 않고 그래서 듣는 얘기가, 당신은 의사도 아닌데 왜 의정 갈등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화학자로 시작을 했지만은 과학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당연히 그게 보건 의료 분야의 이슈였지만은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었는데,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뭔가 좀 별난 활동으로 여겨지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저보고 당신은 왜 의정 갈등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듣고요. 심지어는 의사들한테도 당신은 화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의학은 모든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도 과학기술계하고 그야말로 벽을 터놓고 정말 긴밀하게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학계가 따로 있고 이 과학기술계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안타까운 사실 왜곡이죠. 그 작년에는 과학기술계가 정말 약탈적 카르텔, 저는 약탈적 그 떼도둑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는데, 약탈적 떼도둑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돌이켜보니까 의학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해가 시작되니까 느닷없이 악마적 범죄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의학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과학기술계가 침묵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 과학기술계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내봤지만은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학기술계하고 의학계는 그야말로 남이 아닌 관계이고, 서로 어려울 적에 도와주고 협력할 때 협력해야 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